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이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이번 한 주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금요일은 주간 소식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네, 이번 한 주간 시청하셨던 북의 모습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소식만 모아봤습니다. 정말 한 주간 참 다양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11월은 북의 민족유산 애호 월간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민족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하네요. 남과 북은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아왔습니다. 즉 북의 여러 유적 기념물들은 우리 민족 공동의 재산이기에 북의 민족유산 보호사업 소식은 더욱 눈길이 갑니다. 평양시 민족유산보호관리소와 랑랑박물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더욱 빛낼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지금 각지에서 민족유산 애호월간을 맞으며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거수하고 빛내어 나가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양시 민족유산보호관리소에서는 나라의 귀중한 제보인 역사 유적들에 대한 보호관리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족유산 보호 사업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와 전통을 거수하고 빛내기 위한 애국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족유산은 대상에 따라서 물질과 비물질, 자연유산으로 나누는데 우리 평양시에만도 대동문과 용광정, 버통문을 비롯해서 물질유산에 속하는 옛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특징을 본다면 보다시피 이렇게 목조 위주의 건축물인데 이런 목조 구조물들은 오랜 세월 눈과 빗바람의 용량을 대단히 세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소에서는 민족유산 보호월간을 계기로 노화된 목조 기둥들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그다음에 단청도 역사주의 원칙에 맞게 새로 입히고 또 그 수명을 누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랑랑박물관에서도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보여주는 교양 거점으로서의 특성에 맞게 역사 유물들에 대한 보존 관리를 비롯해서 민족 유산들을 애호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는 고조선 말기 주민들과 그 유민들이 남긴 역사 유적 유물이 무려 2,000여 점이나 진열 전시되어 있고 또 야외에는 당시 무덤 축조설의 변천 과정을 보여줄 수 있게 8개의 무덤이 원상대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게 역사 유적 유물 보존 관리 사업을 잘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민들에게 해당 시기 역사적 내용을 폭넓고 깊이 있게 해설해 주어야 우리 민족유산 보호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고 또 우리 박물관이 역사교양 거점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연구원 강사들 비롯한 우리 종업원들이 우리 박물관을 찾아오는 우리 민들에게 랑랑문화 시기 우리 민족이 창조한 역사와 전통을 더 깊이 해설해 주기 위해 사회과학원을 비롯한 전문 연구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학술 연구 사업, 유물 보존 관리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집단과 박물관의 학술 연구물은 보존 상태가 저온 7기 유물인 경우에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연구 사업, 그리고 발굴된 유물이지만 변형된 채로 소장되어 있는 7기 유물인 경우에는 그 형태를 원상 그대로 수복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전시 유물들의 가지수를 누리기 위한 연구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은
전국이 과학기술연구 열의로 들끓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전국 대학생 과학연구 발표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는데요.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뜨거운 눈빛 전해드립니다. 전국 대학생 과학연구 발표회가 8일부터 10일까지 과학기술 전당에서 화상회의 체계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대학생 과학연구 발표회 개막식을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는 이번에 전국의 30여 개의 대학들에서 발표한 이룩한 1030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 가운데서 심의 과정에 가장 우수하게 평가된 60여 명의 대학생들이 이論文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민경제, 기강업 부문과 농업, 경공업, 건설 부문 등 7개의 분과로 나눠서 평양시와 각 도들에서 자기가 준비한 이 논문들을 발표도 하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서로 이 경험들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20대, 30대의 석사, 박사, 세계적인 발명가가 될 이런 리상과 포부를 안고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됐고 또 발표의 그 자체가 대학생들의 발표력을 키우는 이런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연구 단위에서도 과학기술 경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 소개해드립니다. 과학연구기관 대학들 사이 과학기술 경쟁 요리가 거절을 이루고 있는 속에 과학기술 부문의 많은 단위들에서 올해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마감 단계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에서는 자체의 인재 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의거해서 정보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기술연구소에서는 젊은 인재 역량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정보과학 이런 학문뿐 아니라 물리, 생물, 재료 이런 과목들을 전공한 학생들도 박사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속성 교육을 시켜서 개발에 적극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20대, 30대의 사람들이 주 개발자로 활약하고 있는 성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전국 정보화 성과전람회 2022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인민경제의 정보화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우리 농업을 새로운 과학기술적 토대 위에 올려세우기 위한 탐구조를 힘있게 벌이고 있는 농업연구원 농업생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제 생물과학적 방법으로 농작물의 우량한 형질들을 전환시키기 위한 이런 육종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에 견디면서도 작물의 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품종들을 육종하고 농작물의 이삭유물기를 촉진시키기 위한 식물 성장 촉진제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적 단계를 걸친 연구 성과들을 현장에서 또 포존해서 그 실리를 확정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결합시켜서 실제 덕을 보기 위한 대로 이제 지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남새과학연구소에서는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새 품종의 남새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국 도처에 수많은 온실들이 건설되고 남새 품종들에 대한 우리 민들의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남새 품종이 수를 누리기 위한 연구 사업을 구원 때보다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영양가가 높으면서도 맛이 좋고 모양과 색깔, 가공 방법이 서로 다른 남새 품종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매 모양이 작으면서도 열매 색깔이 자주색인 이런 토마토 품종들, 그리고 열매 색깔이 검은색, 노란색, 붉은색인 여러 가지 색사자고추 품종들을 국가 품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당 서출이 정전보다 120% 이상 높은 토마토 품종들을 새로 육종해서 전국의 온실들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인민들이 식생활을 다양하게 하고 또 윤택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고급 남새, 기능성 남새 품종들을 육종하고 널리 퍼지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푸른꽃 양배추는 푸른 꽃동이야 그리고 생생한 꽃주기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남수산물입니다. 소위 푸른꽃 양배추에는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강물질, 유기산들이 많이 들어있으며 특히 비타민 C와 비타민 A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종합 비타민 남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푸른꽃 양배추는 밭에 심어서 60일 정도면 꽃동이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니뿌르는 불의 변종으로서 잎과 그리고 살진 줄기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남새 작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불에 비해서 칼슘 함량이 2배, 철은 1.3배, 셀렌은 1.8배나 높으며 카로틴 함량은 1.4배, 단백질은 40%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기니뿌리에는 장수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어 로화를 방지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고 높은 온도에 대한 견딜성도 비교적 높은 남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익한 남새들이 생산을 집약화하고 또 원가를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북은 요즘 전국적으로 농촌 살림집 건설 한창이잖아요. 홍기철 씨 가족분들도 새로 지어질 살림집에 입주할지 궁금합니다. 마침 강원 고산군 설봉리, 또 회령시 창유리 등 곳곳에 살림집 완공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설봉리의 입주 모임 현장 보시겠습니다. 당이 웅대한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이 위대한 변혁적 실체로 전환되는 속에 고산군 솔봉리에 100수십 세대의 살림집이 희한하게 일떠서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funk치수려한 야산 기술을 따라서 자기 고장의 특색과 세련미를 살리면서 단층, 서층, 다락식으로 훌륭하게 건설된 문화주택들에는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할 수 있게 모든 조건이 원만히 갖춰져 있습니다. 농촌 살림집 건설의 첫 해에 우리식 농촌 문명의 새 모습을 펼친 고산군의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은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만드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제시한 우리 당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웅대한 농촌 건설 구상에 따라서 새로 건설된 고산군 솔봉농장 서재지 마을 살림집 입사 모임이 14일에 진행됐습니다. 강원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 동지,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박정호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솔봉농장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최일용 동지가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자는 당의 불멸의 용도업적이 오려있는 뜻깊은 고장에 훌륭하게 일떠선 새집들에 입사하는 농업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그는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농촌 진흥을 강력히 다그쳐서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 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일으켜 나가는 데서 강원도 정신 창조자의 본분을 다할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살림집 리용 후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으며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흥겨운 농악에 맞추어서 춤판이 펼쳐지고 새집들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이 행복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과학농사 열풍, 다수학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해마다 알곡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고향 땅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 낙원으로 더욱 훌륭하게 꾸려나갈 계기를 피력했습니다. 품돌집이 차려졌습니다. 정말이지 노동당 남새소리, 사회주의 남새소리가 흥겨운 농악에 맞추어서 춤판이 펼쳐지고 새집들이가 진행되는 속에 일꾼들이 훌륭히 꾸려진 보금자리에 입사하는 주인들을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면서도 아름다운 이름, 들으면 눈물 나는 이름, 어머니 세 글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11월 16일은 북의 어머니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어머니의 날 풍경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도 올해 11주년을 맞은 어머니 날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는데요. 뉴스 시간에도 어머니 날을 맞은 각지 동향이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먼저 보도 보시겠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으면서 특색 있는 축하장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축하장들에는 숭고한 애국의 마음과 지극한 모성애를 지니고 아들, 딸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훌륭히 키워내세우며 덕가정으로 화목한 사회주의 대가정에 그윽한 향기를 더해주는 우리 어머니들에 대한 온 나라의 따뜻한 축복이 오려 있습니다. 어머니 날을 앞두고 중구역 출판물 보급소 중구 책방은 새로 나온 축하장들을 고르는 손님들로 풍성이고 있습니다. 축하장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나이와 취미, 성격에 맞게 형상되었는데 이렇게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는 축하장도 있고 노력 혁신자 어머니를 형상한 축하장, 병사들의 어머니와 같은 다양한 주제로 형상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을 맞으면서 많은 손님들이 축하장을 찾고 있는데 둘이는 감정 또한 유다르다고 합니다. 많은 축하장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이 축하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저의 마음을 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으며 시안의 여러 꽃봉사단위들에는 어머니들에게 드릴 꽃송이와 꽃다발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느 때 없이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는 손님들마다 어느 꽃이 제일 곱고 향기로운가, 어머니들에게 어떤 꽃을 드렸으면 좋겠는가를 자주 묻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들이 꽃 속에서 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담긴 장미, 카네이션, 국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꽃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꽃의 의미를 알려주면서 봉사하니까 손님들이 다 좋아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애국의 길로 떠밀어주고 또 정말 우리 자식들의 밑구름이 되어주는 어머니들입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꽃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날에 받게 되는 하나하나의 꽃송이들에는 다 우리 어머니들이 더욱더 젊어지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우리 자식들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봉사할 수 있게끔 꽃다발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이런 꽃바구니들이나 여러 가지 꽃 장식품들도 준비하는 데 품을 놓습니다. 저도 아들을 가진 어머니로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정말 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자식들을 오롯하게 키워내 세워주신 어머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꽃을 마련해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룡악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나리 화장품 공장에서는 우리 여성들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데 이바지하는 기능성 화장품들을 개발했습니다. 화장품은 여성들의 생활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기호품이고 또 피부에 직접 가닿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품을 개발해도 질이 철저히 담보된 제품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님들의 기호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여성들의 나이와 체질 속 특성에 맞는 화장품들도 다양하게 개발하기 위해 힘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으며 봉사할 수 있게 포장도 다채롭고 화려하게 해서 화장품을 받아하는 우리 어머니들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네, 새롭게 제작된 축하 카드, 또 대목을 맞은 꽃집과 화장품 공장까지 다양한 모습 보고 왔습니다. 그나저나 저도 어버이날 되면 선물 고르느라 고심하잖아요. 주로 엄마 선물은 화장품 고르는데 북쪽에 있는 아들, 딸도 비슷한가 봐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카네이션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근데 북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국화, 장미, 카네이션을 함께 이렇게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또 우리랑 좀 다른 게 우리는 5월 8일에 어버이날이잖아요. 근데 11월 16일에 어머니의 날. 이런 날짜와 이름이 다른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북의 어머니 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 날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네, 1956년도 5월 8일 당시에 이제 전쟁이 막 마쳤을 때니까요.
많은 여성들이 이제 남편을 잃고 아이 양육과 살림을 혼자 도맡아야 됐단 말이죠. 그러한 여성들을 이제 위로하고자 어머니 날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73년도에 가서 의미를 좀 확장해서 어버이날로 바꿨죠. 어버이날에 그런 역사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면 왜 북은 꼭 11월 16일에 어머니의 날을 지정을 했을까 궁금하고요. 또 아까 어머니날 올해가 11년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전에는 어버이날이 없었는지 있다가 바뀐 건지 궁금하네요. 예, 어머니날을 지정한 것은 2012년도이고요. 그해 이제 5월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제안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다. 11월 16일로 확정되는 과정을 보면 말이죠. 1961년도 11월 16일 날 김일성 주석이 그날 이제 제1차 어머니 대회라는 게 열렸어요. 근데 어머니 대회에서 무슨 연설을 하냐면 자녀 교양에서 어머니의 임무라는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연설한 날을 기념해서 11월 16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다고 하지요. 아, 그럼 뭐 원래 있던 날을 뭐 날짜를 바꿨거나 이름을 바꾼 건 아니네요. 근데 그 김일성 주석이 했다는 어머니의 임무, 그 연설에 어떤 내용이길래 거의 50년이 지나서 다시 소환을 해서 또 기념일을 제정을 했을까요? 그것을 잘 좀 드러내는 표현이 노작에 나와요. 예, 그날 연설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또 귀할 줄에 여길 줄 안다. 근데 하물며 사람이 자기 새끼만,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남의 아이도 사랑하고 잘 보살펴 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남의 아이가 아프면 내 아이가 아픈 만큼이나 고통을 느껴야 그게 진정한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지금도 북에서는 뭐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라면서 집단주의를 강조하잖아요. 그때 그 연설에서 어머니부터 일단 집단주의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머니부터 공산주의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한 거네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왜 50년이 지나서 이 사회주의 또 최후 승리를 이야기하는 김정은 시대의 그 연설을 소환했는지 좀 가늠이 되긴 하네요. 북에서의 가정은 혁명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이죠. 그만큼 아내로서, 여성으로서 또 그 여성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또 북에서는 사회 전체를 하나의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 사회주의 대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녀 교육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의 값진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사회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다가 방점을 찍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는 날, 효도하는 날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후대를 혁명가로 키우는 가장 가까운 스승, 인생의 첫 스승으로의 어머니를 기리는 날, 그 북의 어머니의 날이 참 새롭게 다가오네요. 오늘 어머니의 날 보도엔 다양한 모습의 어머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머니 날을 맞이한 오늘 온 나라 아들, 딸들은 고상한 사상정신과 열렬한 애국심을 안고 나라의 부강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어머니들 속에는 높은 실력과 헌신으로 농업과학연구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는 농업연구원의 박사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는 수백여 명의 여성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업 생산을 누리는 데 기여한 김재혁 박사 선생과 김혜혁 박사 선생을 비롯한 수십여 명의 여성 학예학적 소외자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 앞에 떳떳한 이런 어머니들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축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사 입장이 결코 나 하나 인병이나 지식의 상징으로만이 생각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서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과학자가 되기를 바라는 믿음과 기대가 어린 필수로 여깁니다. 해마다 다수학을 내고 있는 사동구역 장천 남새농장 작업반장 윤본옥 동지도 지난 40여 년간을 성실하게 일해오면서 땅에 진심을 바쳐가고 있는 혁신자 어머니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단발머리 처녀 시절부터 농사일을 시작해서
분조장 작업반장으로 일해온 그는 앞선 용농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언제나 작업반원들의 선봉에 서서 맡은 책임을 다해서 해마다 남색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물개 물범 사양공으로 일해오면서 인민의 웃음을 꽃피우는 길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는 중앙동물원 동물제조작업반 공문 사양공 김련희 어머니입니다. 1년이나 명절일, 휴식일 따로 없이 1년 12달 나와서 인민들에게 봉사를 하다 나니 남편이나 자식들이 서운해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펼치는 물개 물범 제조를 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과 경연 온수님께서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저를 높이 평가해 주실 때 또 인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자식들도 저를 이해해주고 일을 더 잘하라고 또 밀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저를 이렇게 사회적 공로자로 경로동 새집의 주인으로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 조국을 위해 맡은 일에 무한히 성실해서 자식 앞에 떳떳한 훌륭한 어머니로 살겠습니다. 저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사랑을 바쳐가고 있는 어머니들 중에는 구미학원 타가소 유치원 물자공급소 소장 정은복 어머니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통유 용해군인과 한 가정을 이루고 남편의 사랑까지 다 합치어 군안의 타가소 유치원 어린이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성실히 일해온 그에게 어머니 당에서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감높은 칭호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하는 기쁨은 우리 여성들이 친정집이라고 부르는 평양 산원에도 한껏 넘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머니가 대기는 쉬어도 어머니 그 일을 하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자식을 훌륭히 키워서 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칠 줄 아는 훌륭한 인간으로 키우는 것으로서 어머니의 본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평양 사원이 개원해요 42년간 한 번도 멈추거나 끊긴 적 없는 저 모습입니다. 저 모습을 볼 때가 우리 의사들에게는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고마운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가 되는 첫 시작도 행복이지만 그 행복은 나날이 커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가는 우리 보육원들에게 더욱 새로운 의미로 새겨지는 어머니 날입니다.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길 바라는 것은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이 소원입니다. 어머니들이 그 소원 하나는 기대를 안고 우리 어머니들이 바라는 대로 어린이들이 인생의 첫걸음을 바르게 떼도록 키워주고 교양하는 것이 우리 보육원들의 임무입니다. 어린이들을 하나같이 아름다운 꽃망울로 미래의 기둥감들로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모든 것을 다 바쳐가는 이것이 우리들이 다시금 새겨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소개한 어머니들은 우리 사회의 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성들이고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박한 어머니들의 모습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사회주의 대가정의 오보이로 높이 모시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 사랑의 화원을 갖고 가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긍지와 행복을 한껏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연구자, 노동자, 교육자, 또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의 갓 아이를 낳은 여성들까지 참 다양한 어머니들 만나봤습니다. 자신이 선 자리에서 사회 발전을 묵묵히 이끌어가는 모든 어머니께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노동신문에는 어머니 날을 축하하며 이런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사회 어딜 가든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는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후대들을 위한 길, 조국의 부국강병을 위한 길에서 모진 고난과 시련도 웃으며 헤쳐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지닌 참된 인생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1월 16일 어머니의 날을 계기로 북사회의 여성들의 삶 조금 엿보게 되었는데요. 사회 발전을 이끄는 여성 리더에 대한 이야기, 또 북녘 여성들이 사회 참여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남과 북의 어버이날, 어머니날 그 날짜와 이름이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어머니의 은혜에 온 사회가 감사를 표하는 마음은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마음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회 연주단의 어머니. 따뜻하신 품에 안아 키워주신 자식들을 다 자라던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시네. 나날이 크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 행복에
서울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북은 어머니날에 카네이션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꽃을 선물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상황과 대상에 맞게 꽃을 고르는 건 중요한 에티켓이죠. 북에서도 꽃을 선물할 땐 꽃말의 의미를 고려해서 한다는데요. 꽃에 대한 상식, 그리고 북의 꽃 선물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꽃은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사품이다. 정말 이 꽃처럼 사람들의 생활에 따스함과 즐거움, 깊은 정서를 안겨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자연이 선사한 이 아름다움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과 감정도 실었습니다. 꽃은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 정서를 표현하는 가장 친근한 전달자로 우리들의 생활에 이용되면서 제 나름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오늘날 꽃의 언어, 꽃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무실들에서 많이 키우는 이를처. 이 꽃의 꽃말은 우종입니다. 여기에는 매일 새로운 꽃을 피우는 이를처처럼 진함이 없이 우종을 두터이해 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은방울꽃의 꽃말은 전경과 순결입니다. 흰색 방울 모양의 꽃이 가지런히 피어있는 모습이 마치도 자기를 키워준 대지에 감사를 드리는 듯하다는 데로부터 생겨난 말입니다. 꽃말의 의미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꽃말의 가지수는 무려 45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꽃마다 자기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게 된 것으로 해서 꽃은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생일이나 명절을 맞으며 사람들은 꽃을 주고받습니다. 이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 동무들끼리 주고받을 수도 있으며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꽃을 주는 경우에는 전경과 건강, 장수를 상징하는 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화의 꽃말은 건강과 장수, 고결하고 우아한 성품입니다. 나리꽃의 꽃말은 순결함, 고상한 성품입니다. 어린이들을 축하해 줄 때는 아이들의 밝고 창창한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를 담은 해바라기라든가 장미 꽃봉오리를 줄 수 있는데 이때 아이들의 덩심에 맞게 귀여운 인형이나 댕기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나 여성들을 축하해 줄 때는 여성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은 꽃들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장미의 꽃말은 불타는 사랑, 열정입니다. 이 밖에 평화, 우호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서 장미는 흔히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주는 꽃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38 국제 분유절이나 여성들을 축하하는 여러 계기들의 붉은 장미를 비롯한 여러 색깔의 장미를 줄 수 있습니다.
붉은 카네이션은 꽃말이 어머니의 사랑, 가정의 따뜻한 향기입니다. 그래서 이 꽃은 어머니의 생일이나 어머니 날에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꽃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열렬한 축하의 의미, 새 출발과 존진의 의미를 담아 장미, 카네이션, 게르베라, 나리꽃과 같은 밝고 화려한 꽃들을 줄 수 있습니다. 동무들 사이에 나리꽃을 즐겨 주고받는 것은 이 꽃이 화목, 순결함, 거상한 성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네, 한번 오늘이가 봉사를 하댔는데 한 대학생 동무가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선인장 꽃 화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꼭 선인장 꽃을 찾는가 하니까 그 대학생 동무가 하는 말이 이 선인장 꽃은 사막의 가혹한 조건에서도 자라는 그 생활력이 강한 식물이고 또 선인장 꽃은 몇 년에 한 번씩 꽃이 피기 때문에 이 진귀한 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몇 년간의 연구 사업에서 이 성과를 거두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 강해한 정열과 의지를 선인장 꽃 화분에 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꽃 한 송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고 또 받는 사람의 감흥이 커지게 된다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듯 꽃을 주고 받는 데서 중요한 것은 결코 크기나 화려함이 아닙니다. 기본은 그 꽃에 담겨지는 사람들의 진정입니다. 꽃은 종류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지만 같은 종류의 꽃이라고 해도 그 색깔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례로 자주새 꽃을 슬픔과 죽음의 상징으로 여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 민들은 예로부터 흰색을 티 없는 순결과 정갈함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흰색 계통의 크고 서담한 꽃들에 담아왔습니다. 환자의 병문안을 갈 때에 흰 꽃을 피해서 가지고 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붉은색 계통의 꽃도 먼저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붉은색의 저국과 혁명을 위해 한 생을 다 바친 리얼사들의 혁명 정신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들의 붉은 심장의 박동도 영원하리라는 깊은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꽃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향기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다 안고 있어 더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요즘 뜨끈한 국물 생각 많이 나시죠? 요즘 날씨에 딱 맞는 해산물 전골 요리 어떠세요? 대성백화점 4층 책임자이자 공훈 요리사 김석 셰프의 비법 공개합니다. 해산물 전골을 맛있게 만들자면 뭐니 해도 음식감들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해산물은 선도가 좋은 것으로 거기에 곁들이는 남새들은 신선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해산물 전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골은 고기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돼지고기가 기본 음식감으로 쓰이면 돼지고기 전골, 기본 음식감이 소고기이면 소고기 전골, 또 여기서와 같이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면 해산물 전골. 한 가지 해산물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낙지 전골, 명태 전골, 조개 전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골에 이용된 물고기는 명태, 도미, 우레기 같이 기름기가 적고 살이 희며 가시가 적은 물고기를 쓴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구이로 쓰는데 명태도 토막을 내는 것보다 이렇게 살편을 내면 그 구이를 맞추기도 좋고 또 가시가 없으니까 먹기에도 좋습니다. 버섯은 질에 따라서 이렇게 결방에 찢어지는 두타리 버섯과 같은 찢어지는 버섯은 찢어서 쓰고 검봉버섯, 검정버섯과 같이 살쪄지게 단단한 이러한 버섯들은 이거 썰어서 씁니다. 전골은 이렇게 남새나 버섯, 두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남새나 두부는 전골의 맛을 산뜻하게 해주고 버섯은 국물의 감칠맛을 더해주며 쑥갓이라든가 파, 마늘, 생강 같은 향신 남새들은 열에서 비린 맛과 잡내가 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맛을 향기롭게 해줍니다. 전골의 유래를 보면 먼 옛날에 외족들과 싸우던 군사들이 전장에서 차고 굳어진 음식을 그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전투 때 쓰는 전립에다가 그 음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끓여 먹은 데서 생겨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맛이 차별 맛이어서 옛 사람들은 그 후에도 그런 방법으로 자주 끓여 먹곤 했는데 그때부터 그 음식의 이름을 전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유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골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물은 찬물에 고기나 뼈를 넣고 약한 불에서 서서히 끓여서 만듭니다. 흔히 가정들에서는 해산물 전골의 국물을 맹물에 물고기를 두고 끓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리사 동물을 보면 다시마 우린 물에 물고기 대가리나 뼈를 넣고 국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마 우린 물을 쓰면 해산물의 고유한 맛이 더 잘 살아나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요리사들과 국물을 만들면서 고추씨를 넣었는데 이렇게 하면 국물이 맵싸한 맛을 더해주고 맛을 좋게 해줍니다. 전골은 준비된 전골감과 남비를 내서 사람들이 자체로 끓여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고 요구에 따라서 끓여서 낼 수도 있습니다. 해산물 전골을 끓여서 낼 때에는 남비에 전골감들을 넣는 순서가 있는데 무나 홍당무 같이 오래 익는 음식감들을 맨 밑에 놓고 그 위에 버섯이나 남새를 넣고 그 다음에 해산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조금씩 더 부어주면서 끓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래 끓여야 익는 음식감들이 익는 동안 연한 남새들은 다 풀어져서 전골의 맛을 잘 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양가도 떨어지게 됩니다.
존골은 요롯이 모여 앉아 부글부글 끓이면서 또 후덥하게 드는 열이로서 사람들 사이에 우위도 두터이 해주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요리입니다. 한 주간의 북녘 소식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저희 북녘의 하루를 통해 어쩌면 낯설었을지도 모를 북의 모습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요즘에는 좀처럼 듣기 어렵지만 어머니를 기리는 노래 중 백미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 누구나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름이지요. 옛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뒤에는 늘 어머니의 사랑과 올바른 훈육이 있었다고 하지요. 오늘 우리는 영상을 통해 부부의 어머니날을 보았습니다. 꽃을 선물하고 카드를 드리는 풍습은 남이나 북이나 비슷하더군요.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디나 한결같을 것인데요. 북은 알다시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이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지요. 낡은 자본주의 사상, 특히 개인 이기주의와 지속적으로 투쟁을 펼치며 집단주의 가치를 사회의 운영 원리로 내세우는데요. 북의 여러 매체에 나오는 훌륭한 어머니의 전형을 보면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더군요. 북의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무엇보다 노동을 신성시 여기고 나라를 위해 힘든 일일수록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요. 이 과정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친구와 깊은 우정을 나누라고 하더군요. 집단의 규칙을 잘 따르고 늘 화목하고 명랑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요. 한마디로 자녀를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길러내는데 어머니의 관심이 모아져 있는 듯합니다. 나라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라는 어머니 말씀. 아마 평생을 따라다니는 삶의 중요한 철학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북의 미래를 어둡게 보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